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실입니다. 네, 오늘은요, 나무 한 그루 키우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텍스트를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양화소록 속에 실린 한 문단 소개해드리죠.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명성과 이익에 골몰하여 고달프게 일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도록 끝이 없다.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벼슬을 버리고 강호를 소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무의 한가한 틈에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에 향기 진한 연꽃과 그림자 뒤척이는 줄이나 부들을 대하거나 작은 물고기가 개구리밥과 수초 사이를 뛰노는 광경을 만날 때마다 옷길을 풀어 헤치고 거닐거나 노래를 읊조리면서 논인다면 몸은 명예의 굴레에 묶여 있지만 마음은 세상사에서 벗어나 논일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양화소록 속의 한 문단이었어요. 어떠세요? 너무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 문단 속의 내용처럼 그런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혹은 작은 물고기가 개구리밥과 수초 사이를 뛰노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더라도 이 양화소로 펼쳐놓고 이 멋진 문장들을 가만히 눈길로 따라가 보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정화되고 좀 차분하게 하루의 열기가 식혀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연도 굉장히 자주 가까이서 많이 즐기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도 또 이런 양화소록에 실린 이런 여유가 넘치는 것을 또 만나도 너무나 좋아요. 제 경우에는 아마 그 장면이 너무나 쉽게 잘 그려져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자연을 많이 접하실 수 없는 그런 삶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또 나름 또 저와는 좀 더 다른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어서 아마 똑같이 혹은 저보다 더 많이 이 양화소록의 위력을 편안함이 주는 위력을 누리실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부터 나무를 키워보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집에 들여놓는 족족 몇 달을 못 살고 죽어나가는 나무들을 보면 나는 나무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적이 낙담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나무를 들여 공을 들이기를 반복하니 이쯤 되면 망각 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지금 베란다엔 손바닥만한 화분 6개와 그리고 몇 곱으로 큰 화분이 하나가 놓여서 봄볕을 흠뻑 쐬고 있다. 가까운 곳에 화원 단지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 사온 것도 있고 뒷산에 올라 어슬렁거리던 중에
슬쩍 캐다가 심어놓은 것도 있다. 이런 계절엔 어떤 초목이든지 키우는 이가 그다지 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의 힘만으로도 너끈히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제각각 생명의 기쁨을 한껏 드러낸다. 그러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 서늘한 바람이 불면 또 나는 슬며시 자신이 없어질지 모르겠다.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서화가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지난 겨울에 읽고 이 화창한 봄날에 다시 읽었다. 읽고 난 소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이전까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기르는 일에서 너무 조급하고 무디게 굴었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지금껏 나는 모든 나무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왔던 것이다. 화분 5개가 있으면 모두 일주일에 2-3번 같은 날 같은 양의 물을 주고 똑같은 시간에 볕에 내놓았다가 똑같은 시간에 그늘로 들이고 그 중에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있으면 그 식물에게 잘못이 있는 걸로 여겨 어찌 너만 유독 까탈부려 잘 자라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건드리느냐 하고 나무랐었다. 그러나 이제 알겠다. 모든 나무가 다 같은 나무가 아니며 습성이 제각각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내게 원인이 있었음을. 가령 강희안이 전한 송나라 사람 심괄의 오죽 기르는 방법에 관한 글을 보면 대를 심을 때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단지 대숲 주위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캐서 북쪽을 향하여 돌려서 심으면 뿌리가 모두 남쪽을 향하게 된다.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거나 서풍이 불 때는 심어서는 안 된다. 꽃나무도 역시 그러하다. 세상에는 대나무는 아무 때나 심어도 좋으나 비가 내리면 빨리 옮겨 심고 원래의 흙을 많이 남겨두어야 한다.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알아두었다가 채취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적고 있다. 양화소록에 실린 나무 10종 모두가 그러하다. 노송, 만년송, 국화, 매화, 난해, 서양화, 연화, 석류화, 치자화, 사계화, 산다화, 자미화, 일본 철쭉화, 귤나무, 석창포. 그 모든 나무가 습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적게 불고 그늘지고 양지 마르고 덥고 추운 것에 따라 적응 잘하고 못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양화소록은 꽃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에 관한 책이며 동시에 나무에서 세상살이의 이치를 배우는 과정을 옮긴 지혜의 책이다. 또한 맨 앞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자연과 버탐으로써 인간사에 만연한 온갖 욕구로부터 풀려나서 유유자적하는 길을 일러주는 책이기도 하다. 종이와 글씨로 이루어진 얇은 한 권의 책이건만 읽어나가는 중에 입고 있는 차림새 그대로 훌쩍 세간을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걸어드는 느낌을 맛보게 해주니 그냥 책이 아니다. 저절로 주위 공기가 상쾌해지면서 꽃들과 나무들의 풋풋한 향기가 코 속으로 파고든다. 그리고 옛 선비들의 단아한 모습과 풍류, 고매한 성품을 엿보는 즐거움도 꽤 쏠쏠하다. 6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아 지금도 지리산 단속 사터에서 볼 수 있는 정담매라는 이름의 매화나무가 있다. 이 나무가 강희안의 조부가 어려서 심은 것임을 밝힌 대목에 이르면
또 마음은 한없이 황홀해지면서 이 땅에 사는 나무들의 불멸의 역사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네, 저희 동네는 정동이에요. 정동에도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나 이 굵은지 제가 하나를 많을 수도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이에요. 들도 있어요. 처음 그 나무를 봤을 때 제대로 처음 봤을 때 그 나무 앞에 푯말이 있었어요. 보호수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태어난 날 같은 날 태어난 것처럼 제가 언뜻 보기엔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인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동네 나랑 동갑인 나무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그때 제대로 봤던 건가? 그리고 또 어떤 그보다 더 나이 많은 나무를 보면서 조금 제가 본 것에 의심쩍어졌죠?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봤나? 왜냐면 그 나무의 비주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걸어가서 그 나무의 그 역사서를 다시 보았어요.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이 저가 태어난 그 해였던 거고요. 그렇게 지정되기 이전에 400~500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보호수로 지정되기는 시점에 추정한 그 나무의 나이가 이미 400년인지 500년인지 그 사이였던 것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나 놀랍던지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는 보호수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른 버팀목들도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특별 보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무의 위세는 너무나 한창인 것 같거든요. 너무나 울창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가히 위용이라 할 만한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정동길 한복판에서요. 네, 나무의 불멸의 역사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수다를 좀 떨고 말았네요.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몇 해 전 4월에 바람을 쐬러 아는 시골집에 들렀더니 나무 심기가 한창이더라. 나도 우통을 벗어 붙이고 삽을 들고 끼어들어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내려서 구덩이에 세우고 흙을 덮고 물을 뿌리는 일을 거들었다. 그날은 느티나무 20그루를 심었고 또 다음 날엔 측백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아직까지 내가 나무에 관하여 그런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에 머무르니 나무를 놓고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척하지 말 일이다.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텍스트 저자분은 원재길 시인이세요. 1959년 서울에서 나셔서 연대 사학과 그리고 대학원은 연대 국문학과 문학 박사셨고 시인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분의 책들의 이름이 재밌어서 좀 읽어드려 볼게요. 겉옷과 속옷이라는 소설로 등단을 하셨어요. 장편 소설, 그리고 또
소설집들이 누이의 방, 단편 소설집이겠죠.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 그리고 장편 소설로는 그 여자를 찾아가는 여행, 모닥불을 밟아라, 별똥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오래된 그런 소설, 시집 이런 것들은 제목이 너무나 이쁘네요. 단아함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상상력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들이 많다는 생각을 요즘 이 책의 유혹에 빠져서 낭독을 하면서 많이 발견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의 유혹 부제 제가 요새 매일 읽어드리고 있죠.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그리고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늘 책과 함께 합니다. 이만한 친구가 없어요. 하늘 연못에서 이 책 표지도 이쁜, 너무 책 표지가 너무나 이뻐요. 어떤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한 여인의 뒷모습에 얼굴, 목 부분이 나와 있고요. 사과를 하나 들고 있어요. 굉장히 매우 매혹적인 그런 옆모습, 옆모습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그 책이 이 책의 이름처럼 그렇게 그 그림 속의 그녀가 그렇게 유혹적이네요. 그래서 아마 표지 모델로 실렸나 봅니다. 원재길 박사님이 추천하신 또 한 권의 책이 또 저도 읽고 싶은 책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박지원, 연암 박지원 있잖아요. 열아 일기의 작가 연암 박지원. 그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다산 적약용에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이제 다산 적약용의 유배로 인해 삼족이 멸해서 과거를 통해 벼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책 읽기와 책 쓰기, 그리고 이 농사 이런 것들에 일생을 또 바치면서 살았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열아 일기에 박지원의 아들들이 궁금했어요. 그 가족들에게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박지원과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두 라이벌 성격인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박지원의 스타일에 더 끌리는 타입이어서 저의 컨셉과 박지원이 좀 더 맞죠. 예전에 저라고 하면 사실 정약용 파였어요. 정약용 과였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이후로는 박지원 쪽으로 훅 기울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박지원에 대한 가족들이 남긴 이야기 이런 것들 궁금했었는데 개인으로서의 박지원은 어떤 삶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책이 있다니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나의 아버지 박지원은 연암 박지원이 세상을 뜬 뒤에 생전에 그가 남긴 행적을 아들 박종채가 옮긴 글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언행과 가르침을 기록한 이런 글을 과정록이라 하는데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욕구에 마음을 맡겨 몸을 더럽히는 일 없이 강직하고 엄격하면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다간 연암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자료가 풍부하고 문장에 품격이 넘치며 필지가 더없이 꼼꼼한 이 책은 우리 전기 문학의 백미로 부를만 하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원재길 박사님, 저를 다 읽게 만드시네요. 민족 생활어 사전이라는 책을 또 추천하고 있으세요. 이름이 사전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고 덮어두는 책으로 여기기 쉽겠지만 첫 장을 펼쳐서 읽다 보면 그대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매력과 향취가 넘친다. 나는 이 책을 하루 저녁과 밤 동안 쉬지 않고 한 번에 읽었다. 잊혀져가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나는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추억했고 그보다 앞서 살다간 조상들을 떠올렸다. 왜 우리는 무작정 이런 세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인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인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은 어떤 세계인지, 그런 문제들을 책을 덮으며 고민했다. 내 민족 생활어 사전 검색해 봐야겠어요.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잊혀져가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나는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추억했고 그보다 앞서 살다간 조상들을 떠올렸다. 왜 우리는 무작정 이런 세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인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인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은 어떤 세계인지, 그런 문제들을 책을 덮으며 고민했다. 이 문장이 으로 끝맺음을 하시는데 이 원재길 박사님은 이렇다 저렇다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울림을 주시네요. 강요하지 않지만 제 자발적으로 꼭 읽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박사님의 생각에 그 생각이 곧 바로 미셸의 마음이고 또 제 생각이 꼭 그러합니다. 왜 우리는 무작정 이런 세계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피할 수 없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번 주말 되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양화소록, 나의 아버지 박지원, 그리고 민족생활어 사전, 이 책들 저와 함께 빌려보시거나 우리 검색해서 구매해 보거나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낭독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박원순 시장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셨더라고요. 아이고, 인생이 뭔지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작은 욕망을 어쩌지 못한 건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건지, 얼마나 깊은 후회가 밀려왔을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생 너무 그렇게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침이었는데요.
이런 아침에 양화 수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장마 소식이 있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주말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시엘이었어요.